자, 여기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보자. 엄청 어렵지는 않지? 우리 정치걸? 너요? 요거. 정치걸 전문 분야 아닙니까? 조금 달라? 그치? 정부에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첫 단락부터 조금 보면, 자, 구성원이 집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 두 가지 뭐랑 뭐? 투표와 심의 여기까지. 그쵸? 투표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치? 의사표현하는 거. 그래서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일군 한 무리의 이론가들은 다수결을 위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많다 하면서 심의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의라는 방법도 쓸 수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심의가 뭔지는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설명을 해줍니다. 자, 심의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질적 의미, 내적 심의, 집합적 의미, 외적 심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의 성찰 차원에서 내적 심의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것인데 이 내적 심의가 집단의 경우로 확장된 것이 외적 심의이다. 즉, 자,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통해 최선의 판단에 도달하려는 집합적 숙고가 외적 심의의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내적 심의라는 건 뭐래 얘들아?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개인의 차원에서 고민하는 거야. 그치? 내가 1번을 찍을까, 2번을 찍을까, 3번을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를 찍겠죠? 이건 뭐야? 내적 심의인 거야. 근데 그걸 다 같이 모여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모여서 하면 외적 심의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심의는 외적, 집합적 의미를 얘기한다라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지. 개인의 차원에서 깊게 생각을 하는지 말지를 사회 전체 제도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 그치?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외적, 집합적 심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집합의 의사결정에서 심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데? 심의 민주주의자들. 여기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할 것도 없기는 한데, 자, 민주사회에서 뭐랑 뭐가 있대더라? 투표를 하는 방식과 심의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지, 그치? 근데 투표가 현행에서 이제 다수 이제 많이 쓰이지. 다수결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알죠? 투표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얘가 뭐가 있어? 한계점이 있지. 왜? 구성원들의 모든 의사표시를 다 반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다수의 폭정이라는 걸 나는 그 민주주의가 이게 차악이지.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못 찾아서 차선책 정도가 되는 것 같아. 차선책. 최악은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최악을 피해야 되니까 왕정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다 결정 내리면 리스크가 너무 크지. 그러니까 그런 거 막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뭐야?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수결의 한계 같은 것도 보이고.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나온 게 뭐예요? 심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이 심의가 뭔지. 그래서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내적 차원을 여러 명이서 하다 보면 그게 외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우리가 논의할 거는 외적 차원에서의 심의다. 여기까지 설명을 두 번째 단락에서 해준 겁니다. 아니 쉽다. 그쵸? 세 번째 단락부터 시민민주주의자들은 심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최종 결정을 투표에 맡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는 집합적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한번. 자, 심의. 아까 뭐였어? 논의하는 거. 그래서 결정하는 거였었잖아.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 그리고 합의 못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야? 합의 못 이루어져도 상관없어. 왜? 그 행위 자체를 했다는 게 어떤 거야? 그 의미 자체가 있는 거야. 거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1 할래, 2 할래 하고 투표를 던졌어.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이제 투표용지 던진 다음에 다수결로 나온 걸 해버리는 거야. 그 니네가 적절한 설명을 듣고 다 같이 모여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고민을 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거랑 그냥 투표만 한번 띡 하고 마는 거랑 뭐가 좀 더 정당성이 높겠어? 당연히 모여서 이제 서로 논의 한번 해보고 심의하고 나서 하는 게 결정하는 게 훨씬 더 민주적 정당성이 높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들에 따르면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시민은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인다. 전제가 맞다면 그럴 수 있겠죠.
좀 생각해보면 그렇지. 많은 정보가 있을 때랑 정보가 별로 없을 때 중에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을 때 어떻게 했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심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정보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 과정을 한다는 것 자체, 그 자체에는 뭐가 있는 거야?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뿐 아니라 심의는 개인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여러 사람들의 상상력, 추리력, 동안 서로 다른 입장들의 다양한 공유,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자, 또한 심의는 공적이고 도덕적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익명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투표와는 다르게 그치 A와 달리 B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차이점 잘 봐줘야 돼요. 자, 투표는 어디에 기초를 내? 익명성, 그치 비밀투표의 원칙 여러분들 알죠? 자, 그리고 심의는 근데 심의는 구성원 각자의 관점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적 관점에 의한 선택을 막고 공적 관점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조금 더 있겠지. 투표를 할 때보다는 어때? 심의할 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발언하고 할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한 걸 까야 되니까. 그쵸? 자, 그리고 심의는 결과의 정당성을 높여주어 법규나 질서, 제도 등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즉 수능 비용을 최소화하게 한다. 자, 이 내용도 생각해보면 정당성이 높으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어때? 더 잘 따르려고 하겠지. 반항심 가득하기보다는 나도 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얘기 들었더니 나한테는 좀 안 좋지만 그럴만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자, 사교육 문제 아니야. 문제죠. 선생님 사교육 종사자인데 사교육 문제가 심해요. 물론 사교육만 문제냐 그건 아니지. 뭐 이제 누구 욕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잘해주면 학원한테 해야지. 아니요. 사교육도 좀 잘못한 거 있어. 애들 너무 공포 마케팅해. 니는 나한테 쓰고 완전 적대하고 막 레벨 테스트 존나 어렵게 만들고 다 틀리게 만들고 법 존나 주고. 그치, 그것도 문제인데 그럼 과연 공교육이 학교생이 좀 잘 된다고 수능 좀 잘 나와요? 학교에서는 수능 어떻게 보는지 잘 안 시키잖아. 그치? 난 그렇다고 생각해. 자, 봐봐. 선생님이 진짜 나는 요거 문제라고 생각은 하거든? 근데 선생님은 어디 종사하고 있어? 설계 종사하지. 그치? 자, 사교육 존나 개두들겨 폐산하는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거야. 자, 투표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솔직히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투표에다가 사교육 두들겨 폐사에 찬성할까 반대할까? 그 반대 갈기겠지. 그치? 근데 또 사람들 많이 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도 얘기는 하겠지. 그럼 공교육이 잘해야죠. 얘기는 조금 살짝 하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좀 두들겨 맞아야 되긴 해요. 왜? 애들 불쌍하잖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막 빡세게 굴리는 거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 그 가계 부담도 심하고. 선생님 투표할 때는 어때? 이런 얘기 다 할까 안 할까?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씨발 모르겠다. 누가 나 아는 것도 아니고 딱 튀고 덜릴 텐데 같이 토론하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야 이 개새끼들 하면서 욕 박으면서 내가 막 니네 얘기도 맞는데 이런 얘기 안 하고 아니야 씨발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적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시민 자리 선생님이 이제 뭐가 없어. 익명성이라는 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공적인 판단에 가까워지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또 그 뒤에 다 같이 모여서 어때? 합의를 하고 심의한 다음에 자, 사교육을 결국 두들겨 패겠대. 법안이 통과가 됐어. 근데 나도 거기 앉아가지고 어때? 같이 의견 논의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 직업이 요건데 근데 너무 불쌍하다. 어느 정도는 좀 참아서 해도 되겠다 라는 걸 납득하게 되면 새로운 법안이 나왔을 때 어때? 나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겠지. 근데 그런 결과 없이 그냥 띡 실시 철퇴 땅 하고 대가리 존나 때려. 그럼 나 뭐라고 할까? 이 개새끼들 하면서 막 저기 막 차에다가 씨발 그냥 석유 같은 거 휘발유 씨발 좋은데 활활 해갖고 막 불 딱 한 다음에 그 뭐냐 그 이거 입에다가 휘발유 먹고 확 하는 거. 그 매드맥스 몰라? 너무 옛날 영화인가? 알지? 매드맥스처럼 선생님 차에다가 불 지르고 그 차 그대로 국회에서 이제 빵 박아버릴 거야. 근데 같이 토론하고 나도 어느 정도 납득했으면 선생님 매드맥스 찍을까 안 찍을까? 안 찍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어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충격을 막아주잖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수능 비용을 최소화하게 한다라는 말이 그 얘기겠죠. 그래서 특히 심의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획득하는 경험은 다른 심의 과정의 적극적인 의견 보완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선순환을 일으킨다.
그쵸? 이것도 그럴듯하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안 듣고 내 생각만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편협한 사고에 빠지겠지. 근데 여러 번 심의에 이제 참여를 해서 다른 사람들 어떤 생각하는지를 계속 듣다 보면 내 얘기가 무조건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남들 입장에 좀 더 공감하고 또 내가 아는 지식도 많아지니까 어때? 더 훌륭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겠죠.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알기 쉽다. 그쵸? 그럼 심의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여기서 시민민주주의자들은 뭘 강조했어? 시민을 강조했는데 당연히 좋은 얘기를 하겠죠. 그치? 자, 다음. 자, 하지만 심의가 가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심의가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규모 때문이다. 그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수천만 명, 5천명 국민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한마디씩만 해도 어때? 5천만 마디인데 이거 어떻게 버텨? 그치? 그래서 이 동시에 참여하는 심의 불가능.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옳지 않을 수도 있대. 자, 그렇다면 시민민주주의라는 이상과 거대 사회라는 현실을 양립,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얘기를 하고 다음 단락에 누구 나옵니까? 제임스 피시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했대, 여러분들? 공론조사. 그치? 공론조사. 자, 다시. 우리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뭔 얘기를 했어? 시민민주주의라는 이상, 그리고 현대사회, 거대사회라는 이 두 가지 현실을 양립시킬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면서 나온 게 뭐야? 공론조사야. 공론조사는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겠죠. 물론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자, 같이 봅시다. 자,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쵸? 당연히 여러분들만 해도 어때? 너랑 관련 없는 거에 신경 안 쓰잖아, 잘. 그치? 그래서 앤서니 다운스는 이것이 개인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면서 이를 합리적 무지라고 칭하였는데, 그치? 여러분들 뭐 지금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개빡치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맞다, 내가 그거 찍은 것도 바꿔야 되겠다. 선생님이 전에 연금 지분 수업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 좀 제도가 개편됐어.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돼, 이제. 나는 그거 열심히 넣고 있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세금을 없애준다라는 여러 측면에서 세금을 없애주는데, 뭐 세 가지 차원에서 한 가지가 빠져버렸어. 나 열받을까, 안 받을까? 나 존나 열받아고, 나 국민청원 있지? 거기다가 동의합니다까지 불렀거든? 니네 내가 이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 없어? 족도 없지? 왜? 니네 지금 연금 넣을 나이가 아니니까.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연금 이야기라는 거 들으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지. 나한테는 아무 관련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뭐 해버리는 거야? 무지해져 버리는 거야. 왜?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합리적 무지. 자, 그 피시키는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무용하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또한 피시키는 사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자, 병신 같은 새끼죠. 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하려고 하는 확증 편향이나, 이것도 병신이죠. 자,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만 의존하는 가용성 편향에 기반을 둔 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까지.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과연 어때? 바람직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성적인 인물들만 있어요? 그렇지도 않지. 뭐 확증 편향, 가용성 편향 이런 것들 보면 어때? 사람 인지 능력에는 뭐가 있어? 한계가 있잖아. 그치?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이에 대안으로서 피시키는 공론조사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조사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자, 공론조사는 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 방식의 참여자들의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한 숙의, 여기 숙의가 여러분 심의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숙의 과정을 결합한 조사 기법이다. 그래서 공론조사에서는 맨 먼저 숙의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초기 의견을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실시한다. 까지. 자, 과정 나와 있으니까 조금 끊어보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 다수의 사람들 대상으로 뭐 해버리는 거야? 1차 조사 실시를 하는 거야.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숙의의 과정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을 해. 이게 두 번째 과정이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은 니은이죠.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심의 주체가 되는데, 이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공론조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렇죠. 적절하게 잘 섞어야지. 자, 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0대들만 모아놔.
그럼 니들이 뭔 얘기를 할 거야? 관심도 없는데. 그치? 그럼 적절하게 정부 쪽, 일반 시민 쪽,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어떻게 했어?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겠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섞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의의 주체가 된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안에 대한 지식을 갖게 만들어. 그치, 똘똘해진 거야.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생긴 거야. 이렇게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한 수기의 과정을 거친 참여자들에게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조사를 함으로써 견해의 변화를 확인한다. 자, 우리가 주입한 정보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던 사람들도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서 사건에 대해서 좀 어때? 그 사안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생기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된 거야. 그 이후에 뭘 실시한대 여러분들? 두 번째 조사를 실시하지. 그치?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조사. 우리 동일한 조사에는 편의상 그냥 2차 조사라고 써보세요. 2차 조사. 자, 그럼 이걸 과정을 보면 자, 1차 조사를 해. 그 다음 뭘 해요?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조사를 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다고 쳐보자. 자, 1차 조사에서 찬반이 50대 50이었어. 근데 어떤 굉장한 좋은 교육을 받은 이후에 찬반이 80대 20으로 넘어갔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결과만 보고 아무래도 뭐가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판단하겠어? 그렇지. 80쪽으로 기운 이유가 뭘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 찬과 반이 있을 때 교육을 통한 이후에 다수의 사람들이 변했지. 찬 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가 더 나은 것 같다. 찬이 좀 더 나은 거겠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을 안 해도 어때?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응. 자, 그럼 봐봐. 일부만 뽑아서 교육을 하고 그 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심의를 이제 시민민주주의 했던 것처럼 심의 진행해서 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변화된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심의 과정에? 그렇지. 모두가 참여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거대 사회라는 문제점 어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거야. 자, 또 우리 투표라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대안으로 뭐가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걸로 심의라는 게 있지. 근데 심의를 어때? 했어 안 했어? 여기서는 했죠? 요 교육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물론 모두가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어때? 절충안으로서 기능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뭘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생각해봐. 그치? 앞에 뭘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민민주주의 좋기는 하지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그치? 왜? 5천만 명 국민이 다 같이 모여서 심의할 수가 없으니까 거대 사회와 양립할 수가 없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하고 이 씨발 저기 양놈 새끼가 뭐래? 공론조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느 정도는 해결 가능한 방안이 되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 결과는 언론 발표를 통해 구성원 전체의 공개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언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찬성 쪽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결과였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잘 배우고 결론 내린 게 이거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 자, 그러나 이러한 피시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투표 결과는 그대로 최종 결정화 되지만 공론조사의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만 한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자, 목적에 따라 공론조사의 결과가 취사 선택되어 악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한번 자, 애기들 투표의 결과라는 건 여기서 이게 이 투표의 결과라는 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수기 없이 투표만 바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투표의 결과는 그대로 최종 결과로 확정이 되죠. 그치? 자, 근데 공론조사의 결과 그 자체는 참고사항이야? 아니면 이게 픽스가 되는 거야? 요건 참고사항이야. 아니, 씨발, 참고사항밖에 안 되는 건데 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냐? 요런 이제 비판이 있다는 거야. 시간만 질질 끌지 마라. 자, 또, 자,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공론조사 결과 같은 걸 조작하는 것도, 취사 선택하는 것도 어떤 조작의 일부니까, 요런 것도 이제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또한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견해, 편판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다양성이 제거되고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는 심의의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한대. 그러니까 정치인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랑 선생님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 것 중에서 누가 좀 더 무게가 있겠어? 정치인이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나가고 열심히 배웠다고 말을 틀어도 정치인이 아니야 하면 어때? 끝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내세워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니까 심의 이딴 거 하지 말고 투표나 잘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이해되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문제는. 알겠어? 왜 시계를 봐, 씨발. 얘들아, 2번 문제랑 2번이랑 3번 문제만 지금 풀어보자. 아까 다 못 풀었으니까. 2번, 3번. 풀었어? 자, 2번 문제 이제 약간 가 부분이지. 자, 가능하더라도 옳지 않다. 이게 뭔 얘기야? 다 같이 모여서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이유. 그 아랫문단에서 여러분들 제임스 피 시키는 무슨 얘기를 했었어? 사람들은 그 개인적 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선택하는 게 사회 전체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하면 걔네들이 제대로 얘기를 하겠어, 못하겠어? 제대로 얘기를 못하겠지. 이런 사람들은 심의에 참여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자기 고집만 존나 센 새끼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해. 이런 개씨발놈들 주변에 한 명씩 있잖아. 분명히 지가 잘못했는데 개새끼 끝까지 잡았다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 심의에 집어넣으면 아무리 논리적인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 새끼들 납득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리고 또 확증 편향, 또 가용성 편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선생님 같은 지성인들은 어때? 이런 심의에 참여해서 이성적인 토론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준짐승들은 어때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걔가 짖잖아 자꾸만. 개소리만 찍찍 쌀 텐데 여러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표출하는 게 아니야. 싸는 거야. 소리를 싼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소리를 싸 참여해도 뭐야? 소리를 싸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치? 참여를 해도 문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2번에 3번 이해됩니까? 됐어요? 3번 맞아 생각해봐.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3번에 정답은 4번인데 이게 뭔가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막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소거해서 답냈으면은 소거해서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번을 보면 심의 주체 견해 변화를 확인하는 거지. 이걸 왜 하는 거야, 얘들아? 심의 주체 견해 변화. 많이 충분하게 학습을 했을 때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 아마도 저게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걸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변화를 확인해서 사람들이 수기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변했네? 그러니까 아마도 저게 맞을 것이다라는 걸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이 수능 비용의 절감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능 비용의 절감 효과도 물론 있기는 하지. 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상대적으로 좀 더 납득을 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수능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요게 얼마가 되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견해 변화를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 선택지가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딱 떨어지게 막 이렇게 뭐가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 변화 확인이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이제 답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 애기들 나와야지.